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주말 사이 마감된 뉴욕장부터 살짝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혼조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은 강하게 올라서는 흐름이 확인됐죠. 아마존의 급등이나 비트코인의 강세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는 프랑스와 러시아 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기대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땐 이게 기대 확장보다는 조금 중립의 성격을 띠고 있는 느낌이에요. 같은 이슈다 하더라도 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을 때는 고용 보고서 잘 나와서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빨라지겠구나. 국제유가 올라서 경기 회복이 확실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보고서 잘 나오면 긴축 속도 빨라지겠구나. 네. 국제유가 올라가면 이거 좀 부담인데 비용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 10일에 옵션 만기일까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변동성에 대한 좀 우리들의 보수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두드려볼 다리는 많습니다. 실적 발표도 쏟아지는 한 주니까요. 저희와 차근차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지금처럼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불안 심리가 커질 때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그리고 공략해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산업군 내에서도 가격 정가가 가능한 쪽으로 그리고 가격 정가를 했을 때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네. 여러 번 해드렸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함 차장님과도 그래서 음식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격 정가가 즉각적이고 가능한 업종이 음식료인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만 가격 올린 가공품이 이만큼 많아요. 이 말인즉슨 지난해만 보더라도 한 두세 판을 제가 더 준비해야 될 만큼 줄줄이 다 오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가 좀 부담스러워진 만큼 그거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주가 상승 탄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죠. 일단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주가의 반응 자체는 즉각적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면 가격 올린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도 상승 흐름을 기록했었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힘없이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소주 가격 올릴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박앵커 쪽에 있는 갑자기 끝에 부분에서 훅 올라갑니다. 다만 약간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게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이런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9%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이트 진로 측에서 소주 가격 인상 검토한 바 없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2%가 빠졌습니다. 다만 하이트 진로 만약에 인상 검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 대다수의 분위기는 그래도 2월에 안 한다 하더라도 5월에는 그 안에는 할 거야. 그러니까 좀 가능성을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러니까 좀 올라섰다 하더라도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보합권이거든요. 충분히 좀 투자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다음 장 역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격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PER 이렇게 쭉 가고 있어서 코스피가 약간 좀 PER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도 음식료 업종은 이 흐린 파란 선인데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심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가격 인상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 좀 매수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올해부터 어떤 해외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해외 공장 증설이랄지 그리고 국내 물류센터 신설이랄지 이런 게 다 예정이 돼 있거든요. 하다 보면 실적이 돼서 받쳐주고 이런 R&D 쪽으로도 계속 투자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관심주를 꼽고 있을까? 일단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심과 SPC 삼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 함 차장님의 픽도 농심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트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자리적인 매력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매력 거기에다가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서의 네. 매력까지 있다 보면 하나 고를 만은 한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음식료 업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확 땡기는 종목군도 아닐 뿐더러 이거 만약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면 다른 쪽에 눈길을 돌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드는 종목군이라 잠시 후에 한번 투자 의견과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수년간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때 가졌던 섹터냐, 네. 그렇지 못했던 섹터냐라는 거에서 앞으로 분위기 나아질 때 과연 음식료가 가줄까라는 의문을 다들 들고 있는데 그 그것 저밸류라는 때문에.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표 말씀드렸는데 밸류가 낮다 보면 가격은 매력적인데 야, 그만큼 못 올랐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은 쉽사리 안 가는데 언제나 제일 어두울 때 사야 또 밝을 때 빛을 보는 거라 네. 그 생각도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도 뭐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 코로나도 이제 계절적 독감처럼 관리하는 식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 나가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장 이 화두가 됐었었죠.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아니라 그냥 독감처럼 뭐 시즌별로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유행 정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날 당일은 시장의 주인공이 리오프닝주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음식료도 리오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여행항공 보시면 진에어 17%, 아시아나 10%, 하나투어도 10% 이상 강한 흐름, CJ CGV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2%. 그리고 하이브 SM, TJ 미디어는 상한가 기록을 했죠. 하이트칠로, 이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GKL 관련한 전반의 종목군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이렇게 올랐잖아요. 잘 보면 이제 치맥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뭐 관심이 많이는 없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그랬네요. 하면서 맞아요. 치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분명 그 영향도 있었을 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영모 앵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브리핑을 지난해부터 네. 이번엔 정말 기대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차트만 봐도 확연하게 반영이 됩니다. 하나투어 흐름인데 한번 보실까요? 넘겨보시면 2월, 4월, 8월, 11월 제가 여기 표시해놓은 이 지점에서 와 리오프닝 기대, 백신 접종률 올라간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염자 수가 줄고 있어. 위드 코로나 온대라는 각각의 이슈 때마다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네. 이 흐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대응을 해서 이걸 이슈 트레이딩 정도였다라면 뭐 수익이 났겠지만 정말 리오프닝 이제 되나 봐. 긴 시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낭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의심을 좀 한 번씩 하게 의심? 되는. 네. 네, 관련 기업 증권가 줄줄이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걸 지금 이럴 때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KB에서 기대가 낮을 때 봐라. 왜냐하면 지금 백신, 치료제 그리고 위중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기대가 정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KB증권에서 구글 트렌드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 리오프닝 검색 수가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다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걸 좀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네. 이럴 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 에너지, 상사, 여행, 레저, 의류, 주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가 리오프닝 업체들 중에서 DNA가 달라지고 있는 업체들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투어의 직원 수 추이거든요. 정말 급감한 걸 확인할 수가 네. 있어요.
구조조정도 있었고 불필요한 사업 정리하고 자산 처분해서 많이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시점에 리오프닝이 돼서 정말 국경이 제대로 열리게 된다라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하나투어를 꼽는 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SK증권에서는 앞으로 6개월, 12개월 뒤면 제조업보다 리오프닝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시계로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너무 기대와 긍정의 얘기만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엔데믹이고 지금 상황이 팬데믹인데 엔데믹 아니고 에피데믹 정도가 될 거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코 엔데믹 안 온다. 우린 늘 조심해야 된다. 에볼라나 사스 수준처럼 감염병이 유행은 하는데 세계적 대유행 직전인 상황에 놓일 것이다. 결국 엔데믹으로는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또 계속해서 내가 물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외워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에피데믹까지. 근데 공감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그렇고 우리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수급 좋아질 거야 하다가 지금 2022년까지 온 건데 과연 우리가 지난해 좀 뒤통수를 맞았었던 이 종목군들 올해는 좀 우리가 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확인하고 사야 되는 타이밍인지 마침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행이나 그리고 항공 그리고 상사주까지도 유창희 대표께서 다 얘기를 해 오셨던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직접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버행 이슈가 좀 재등장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있는데요. 뭐 거의 두 종목 모두 반토막 수준 낮죠. 한 30-40%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 주에 오버행 이슈 이벤트들 스케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주식수 대비했을 때 31%의 물량이 오늘장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고요. 10일에는 크래프톤이 역시 한 31%의 비율로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가능 이제 비율도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약간 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가 공모가를 훨씬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배틀그라운드 IP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작 한 종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오히려 커버리지를 개시하는 종목 증권사들이 있는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위인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잘 아시는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 규제 있죠.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그 당선자가 어떤 규제 방향을 얘기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번 주에 유통 물량 31%포인트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보는 시각은 좀 달리 하셔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쯤에서 좀 크래프톤을 정말 그러면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주 내내 하셨음 하는 바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 그날 이 물량이 풀려서 변동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 다 코스피 200 쪽이라 이 공매도로 인한 수급도 분명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서 굳이 엄청나게 성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점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또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 짤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료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진짜 인상을 하든 아니면 인상 검토한 바가 없든 시장에서는 언젠간 할 거야라고 그쵸.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아주 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요즘에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긴 차트로 보면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어서 좀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되게 오랜만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코로나 처음 2000년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을 때 음식료 섹터였는데 네. 작년 뭐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계속 좀 내리막길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그렇죠. 또 뭐 주변 여건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우려감을 작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정가를 시켰죠.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격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4분기, 1분기, 이번 1분기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좀 반영되는 요소가 있고요. 뭐 경쟁업체 오뚜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고 해도 음식료 관련된 소비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도 안 좋은 부분들에서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집중되는 게 음식료 업종군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했다 보니까 뭐 그전만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올림픽 하면은 또 치맥이라든지 또 이런 외식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같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주류 관련돼서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스포츠를 보시면서 술 소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거기다가 뭐 화이트 진로가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음식료 관련해서 그 주류 관련해서도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상반기 이후에 또 인상 가능성에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 가격 상승 자체가 수익성을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거 상승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환율도 어쨌든 1200원대 이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다음 분기부터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K컬처가 또 K푸드 쪽으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류 쪽은 좀 그런 게 덜 하겠지만 뭐 라면 같은 경우 뭐 농심 같은 경우 보시면 라면의 수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장주는 농심인 것 같아요. 네. 농심이 어찌됐든 전체 우리나라 점유율에서 보면은 그 50% 정도 육박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또 수출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농심 좀 주목해서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 CJ 제일제당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브리핑도 해드리고 얘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튀었지 않습니까? 이 주류 쪽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갖고 전 계세요? 주류는 뭐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까지 날씨가 춥지만 네.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또 외출이 좀 많아질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올림픽 특수는 뭐 일시적인 거라서 크게 영향 없겠지만 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 인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난주에 그 주말에 그 가격 인상은 아직 없다라고 세기를 박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들은 조금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류주에 대해서 또 금요일장에서 많이 롯데칠성과 함께 관심 가지셨을 텐데 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한 해석들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제 대표님의 대표 리오프닝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물론 너무 다행스럽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이후에 시세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꼭 대표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있었을 때
올랐다가 또 좀 힘 빠지고 네. 올랐다가 힘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침감이 그쵸. 없잖아 있어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뭐 항공, 여행 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좀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전도사라고도 불리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 원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돼서 이슈를 한번 언급하려다가 한 번 더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말한 게 오미크론 때문에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12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7만 명이면 거의 한 4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던 것이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오미크론이 확산세, 그러니까 미국에 한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도 계속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지표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덴마크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아예 그냥 이제 경제 봉쇄를 그러니까 그 방역 봉쇄를 안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또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서서히 약간 이것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약간 엔데믹 정도 풍토병 형식으로 좀 전환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3만 명,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절 독감 형식으로 좀 전환시키겠다, 네.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뭐 그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그러니까 독감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5천 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에 한해서겠지만 뭐 이것이 지금 중경증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독감보다도 약한 바이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치료제가 이제는 50세까지도 처방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료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치료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처방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약을 생산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더 폭넓게 치료제 적용이 된다라면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의 어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빠르게 경제 재개라든지 방역 완화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기존의 방역 시스템을 좀 변경하겠다. 계속해서 조금 이제 영업 시간을 늘린다든가 지금 부스터 샷을 맞은 그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혹은 뭐 이런 그 여러 명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의 규제 완화도 어떤 기대감들을 보여준다라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번에 시장에서 바닥 대비에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뭐 항공주, 카지노, 뭐 여행주들 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대한항공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리오프닝 이슈가 붙어서 움직인다라면 약간 LCC 항공사들 어쨌든 좀 가까운 해외 여행부터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이 조금 더 탄력도가 좋을 수가 있고 그럼 제주항공이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행주 중에서는 저는 뭐 카지노 관련해서 그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완벽하게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가 방역이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강원랜드를 좀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어떤 이제 이 흐름이 좀 변화가 좀 포착이 된다라면 해외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계속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특히 그 면세점 매출이 지난 11월 달 잠깐 그 여행을 좀 해외 여행이 늘어났을 때 면세점 매출 증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호텔신라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여줬던 게 있고 또 하나가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파라다이스, 호텔신라까지 이렇게 종목군 추려봤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었던 마음 먹고 있었던 리오프닝주를 저희가 뺏어갔으니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어떤 걸 갖고 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창의스픽은 은행주 얘기를 또 오랜만에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행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작년에 보시면 그 4대 금융, 그러니까 뭐 KB금융,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 뭐 이런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4조 5천억 정도?
14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네.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는데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1,0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이고 1,000억 정도가 금융 쪽이에요. 근데 은행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그 ECB가 네. 이제는 이제 유럽마저도 긴축 행렬에 동참하겠다라는 좀 그런 의사 표시가 네. 좀 있지 않았습니까? 코멘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들에 대해서 어떤 그 매기가 좀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좀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1월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우상향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은행주들의 관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비은행 영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수급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어떤 딱 섹터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전 은행주 섹터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KB금융 일단은 뭐 비은행 영업 부분 내에서의 수익성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지주사를 좀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한 종목 정도는 조금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포트에 좀 편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가운데서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또 두 개 선별을 해줬으니까요. 역시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